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선생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드롭을 심어서 2016년 이렇게 총 한 1200주 정도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이제 2020년이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5년 가까이 이제 심어 놓고 쌓인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롭을 재배하는 때 가장 먼저 이제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 드롭을 이제 심을 자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이제 조금 이제 땅이 거름기가 있고 경사가 진 곳이 좀 좋습니다. 물이 고이는 지역은 배수로를 깊게 파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드롭의 값어치가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평당 수입량은 적습니다. 보통 뭐 많아봐야 3,000원 이 정도 되니까 임야를 선택해서 재배를 하면은 소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선정을 하고 묘목을 식재를 할 때는 묘목을 직접 심는 분들이 계시고 뿌리를 이제 잘라 가지고 근사법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2015년에 그리고 2016년에 나무를 심을 때 3년 정도 묘목을 길러진 거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진 부분에다 이제 심었는데, 묘목을 식재를 함으로써 이제 이 묘목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고사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빨리 커요. 한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성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빠른 것은 한 2년 만에 묘목 3년생을 심어서 한 2년 정도면은 대부분 커서 이제 성목으로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뿌리가 뻗어 나감으로써 이제 또 다시 주변으로 새끼를 칩니다. 근데 이제 근사법을 해가지고 뿌리를 갖다 심으면은 당해 연도에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땅이 메마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잘 안 큰다고. 또 산에다가 이제 바로 또 심어버리면은 묘목이 생산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옮겨 심을 때는 묘목을 만든 다음에 옮겨 심는 게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묘목을 사서 심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저도 뭐 묘목은 1,300원 뭐 이 정도에 그때 구매했던 것 같은데, 3년생을. 지금은 좀 가격이 좀 올라서 한번 1,5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재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골 간격을 2m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 해 이제 제가 좀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이게 칸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한 1.5m로 골 간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방향으로 이렇게 심으면은 밀식 재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롭이 한 나무에 가지가 퍼져서 뭐 5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주로 굵은 나무 가지가 이제 생겨야 되니까 이게 드롭이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롭의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밀식 재배를 해가지고 조금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해 2015년하고 2016년에 이제 나무를 심고 비닐을 피복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2016년, 2015년 이럴 때 이제 비닐을 피복을 안 하니까 이거 잡초가 나오는 게 엄청납니다. 이 잡초 생기는 거를 무시 못 해요. 2015년, 2016년에는 잡초 제거 작업만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3달 정도는 잡초 제거에만 하고 거의 뭐 다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비닐을 피복을 하고 나서 묘목을 식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닐을 피복을 하면은 좋은 점은 일단은 잡초로부터 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건조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가뭄에 어느 정도 또 이제 나무가 고사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방지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묘목을 심고 나서 첫 해에 5월, 6월에 가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그때 비가 자주 오면은 완전히 정말 나무를 심고 복 받은 건데 제 경험으로는 5월, 6월에 꼭 봄가뭄이 와가지고 그때 나무들이 뭐 심하게는 30%또 어떤 때는 50%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6월 달 이럴 때 이제 물을 받아갖고 나무에다가 이제 물을 다 줘서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을 피복을 하면은 땅 속에 수분을 보존하는 기간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그 비닐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드릅의 특징은 뿌리가 이제 뻗어 나가는데 이게 땅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얇게 약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로 얇게 들어가서 땅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제 가뭄의 피해가 오면은 바로 직격으로 받아요. 보통 가뭄 피해를 받게 되면은 나무가 잘 크지 않고 좀 왜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을 피복하고 땅 속에 수분을 어느 정도 또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도 뿌리가 이제 잠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너무 건조해서 물이 없는 것도 나무는 또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묘목을 심고 이제 비닐을 씌우고 묘목을 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잡초 제거 요거 이제 비닐을 씌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빈 고랑만 5월 달, 6월 달, 이제 7월, 8월, 9월까지 이제 제거를 해주면 첫 해, 두 해쯤에는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피해 때 물을 한번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해부터 이제 심고 나서 묘목에서도 한 뼘 이상, 한 발 정도 이제 떨궈뜨려 가지고 뿌리 끝 정도로 이제 지나서 나무 비료 같은 거 이렇게 묻어주면은 나무가 좀 잘 커요. 특히 이제 메마른 야산이나 메마른 땅 같은 경우에는 나무 비료를 묻어주면은 나무가 그 1년 내내 쪽쪽 잘 빨아먹거든요. 요거 이제 나무 심어 놓고 봄에 이제 하셔도 되고, 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이제 묻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년 내내 이제 드럽은 뭐 크게 할 거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이제 될 때, 겨울이 나면 이제 잎이 떨어지고 뭐 이제 요럴 때 이제 우분이나 이제 소똥거름 있죠. 소똥거름이나 뭐 이제 뭐 닭똥거름 뭐 이런 것도 좀 줘도 되고, 유박도 좀 주면 좋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비싸게 비료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또 전혀 안 주면 안 되니까 또 적당하게 뭐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것 좀 골고루 해가지고 겨울 날 때 조금씩 이제 봄 이제 잎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주면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4월이나 5월 달부터 이제 드롭을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첫 해 심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조그만 두릅이 조금씩 나와요. 그때부터 뭐 수확량 많지는 않더라도 이제 따서 집에서 자가 소비도 하고 이제 판매할 양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몇 주를 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저희는 한 1200주 심어 갖고 약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한 30kg에서 40kg 정도 이제 수확을 하더라고요. 수확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이제 조금씩 지나가다 횟수가 지나면서 수확량이 좀 더 늘고 또 밀식 재배를 하면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1000주 정도 심으면 3년차 되면은 뭐 한 30kg에서 40kg 정도 이제 그 정도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뭐 2차 가지까지 저희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확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양도 얼마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두릅은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뭐 독특할 것 없고 이제 막 밑둥을 20cm 남겨놓고 땅에서 밑둥을 20cm 정도 남겨놓고 한 뼘입니다. 한 뼘 정도 남겨놓고 그냥 싹둑싹둑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무 뿌리에서 움이 막 쏟아나면서 새로운 가지가 막 생기고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두릅을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지가 이제 나온 게 너무 아깝다고 그대로 남겨두면은 새로운 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 가지가 점점점 새카매지면서 죽은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분지가 이제 나온 두릅 같은 경우 이제 옆으로 그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은 옆으로 이제 분지가 막 나오거든요. 새로운 가지가 막 나오고 이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또 옮겨 심고 이러면 됩니다. 옮겨 심는 기간은 뭐 어린 나무에서 두릅이 수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5일에서 4월 10일 사이 이때, 뭐 봄에 3월 말부터 따뜻한 지방은 3월 말부터 옮겨 심어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럽 재배를 요새 다들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재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작물들을 이제 몰빵을 좀 하지 마세요. 요새 보면은 뭐 어느 작물들이 좋다 그러면은 막 이거 심고, 또 저거 좋다 하면 막 이거 심어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제 오미자, 막 오미자 좋다 한번 바람 확 불면 막 오미자 막 심고, 그다음 뭐 이제 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사과 막 밀어준다고 사과나무 다 심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사과값이 뭐 거의 이게 좋지 않잖아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아로니아는 지금 뭐 거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저준다 해도 잘 안 가져가요. 막. 이게 드릅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그런 현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막 너도 나도 지금 좋다고, 수익성이 좋다고 막 갖다 심고 막 이럴 건데, 요것도 뭐 향후 한 2, 3년 지나면 또 과포화 상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 과포화 상태가 오더라도 이제 자기가 분산 투자하고 이러면은 농업의 피해를 좀, 농업에 간 투자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후발 경쟁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대량으로 생산 체제가 넘어가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구조도 자기가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되고 막 이럴 때 이제 피해를, 판매를 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을 선정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요새 좀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량 종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량 종자. 드럽은 한 나무에서 한 줄기에서 하나 정도밖에 정화를 따지밖에 못해요. 정화라는 게 이제 바로 윗대궁에서 나는 그거죠. 이제 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는 걸 이제 츠가라 그러고, 이제 츠가는 상품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정화가 많이 생기는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두릅을 한 지금 올해 5년 가까이 되면서 좋은 종자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골라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종자를. 그래서 우량 종자를 좀 선택하는 게 좋다. 뭐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거를 좀 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거 이제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다시면은 제가 좀 농사 지으면서 생긴 노하우라든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